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차는 유비카의 이유미입니다. 오늘들은 지난번에 저희 유비카에 출연하셔서 정말 많은 인기를 주셨던 우리 권효진 선생님을 또 한 번 초대를 했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권효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목소리.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듣는데. 정신 사려야 되겠네. 우리 권효진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저 유비카에 출연을 하셨을 때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가 171만 지금 됐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이게 네. 제가 그럼 스타가 아닌가요? 이거? 제가 뭐 네. 또 한 번 초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셔서 특히 그 국방력,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정말 설명을 잘해 주셔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우리 남북한의 그 어떻게 보면 군사 대립은 계속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사실 정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아픔을 70년이 넘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초대한 이유는 그때 다 못한 군대 이야기. 네, 또 우리 네. 대한민국 오셔서 전국구에 돌아다니면서 그 부대를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못다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네. 인사드리고, 네. 제가 북한의 군사력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부문이 제가 전공했던 부문들, 그렇죠. 또 그 부분을 대한민국에 와서 말하자면 제가 적군을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여기 군은 또 저를 죽이기 위한 훈련을 했고, 그런 그 단계였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훈련했던 게 맞구나 이런 그 놀라움도 있었고, 그때 당시 지형도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 사실 한국에 와도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확인하느라고 정부도 이렇게 돌았는데 진짜 그대로 있다는 거. 제가 거기서 좁게나마 북한의 정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북한이 정보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한국 정보력에는 그 관여를 못 해봐놔서. 그렇지. 잘, 북한 정보력도 저희들이 관여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군대 때 보니까 저희들이 훈련 나왔을 때 바로 이게 휴전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말하는 거 있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대대장이 몇 살짜리고 저놈 이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걸 다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대대장까지요, 자기가 싸우고 있는 적 상대에 대한 그걸 그냥 학습시키는 것 같아요. 제 대대의 전투력이 얼마나, 어떻다, 저거는. 대대장이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부대는 어떤 전투력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력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오셔서 전국구에 있는 군부대를 몇 군데나 떨어졌을까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하면 제가 한 5, 6년 동안에요. 대한민국 대대까지 거의 안 가본 데 없을. 제가 1년에 한 400개씩 돌았으니까 진짜 많이 돌았어요. 1년에 400개면은 하루에 한 개 이상 돌으신 거네요? 그렇죠. 한 개, 이게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수방사하고 수기사. 수기사하고 수방사 같은 건 1년 스케줄을 그때 다 받았어요. 그 짬에 무슨 9사, 32사, 22사, 23사, 21사 양구 이렇게 들어오면 그 짬에다 넣고요.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바빴어요, 진짜. 지난번에 저희 유미카에 출연하셨던 김태우 씨가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군사복무 10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군의 1년 6개월 하는 훈련만큼 못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군인들을 농사 짓고 건설에 동원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훈련을 못 하는데 와서 한국군을 보니까 정말 1년 6개월 내내 알찬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훈련만 놓고 봐도 북한군은 10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죠. 대한민국은 진짜 군인으로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북한은 그렇습니까? 건설자의 활동. 그렇지. 농사꾼의 활동. 네, 농사꾼의 활동, 도둑놈의 활동 다 하니까. 네, 정말 다 체계죠, 그렇죠. 그러면은 400개 넘는 군부대를 돌아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가보셨던 군부대에서 제일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부대가 있다면은? 제일 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거는 소초. 소초.
소초. 그러니까 이게 휴전선, 그 전선이잖아요. 네. 전선 소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초들이 쭉, 22사 간성부터 쭉 해서 이렇게 그 소초를 제가 19소초까지 쭉 다 돌았는데요. 소초가 무슨 말씀이세요? 소초라는 게 네. 북한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 초소들. 아하, 초소. 예, 이거 보고 여기서는 소초라 그래요. 소초라고 예, 얘기하는구나. 소초라. 근데 그때는 매 초소마다 그 철조망을 다 만지며 다녀봤는데, 그렇게 하고 제일 그 북한군 초소와 가까운, 예, 그 한 600m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북한군도 바라보고 또 이게 소초 침실에 들어가서 실제 애들이 침실에 앉아서 예, 생활 공간에 앉아서 사물함도 열어보고 예, 제가 이렇게 모여놓고 앉아서 대화식으로도 강의도 해보고 했거든. 그러면은 생활 사물함까지 다 열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초소 안에 있는 침실이랑 다 들어가 보셨다고 다 들어가 봤죠. 얘기하셨는데 물론 저는 군사복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북한에서 일상적인 생활 조건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선 생활 조건이야 더 말할 여지가 없죠. 내가 애들이 그 매트리스까지 다 보고 사물함 다 열어보고 해서 봐도 소녀시대 그 그림밖에 걸려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인이 이렇게 아가씨 사진 걸어놓고 있냐. 그랬더니 시축벌쭉 웃고. 야, 진짜 그런 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군부대 안에서 가족 사진마저도 벽에다 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큰일 나죠. 어러지 김부자들 사진만 걸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최전방에는 초소에 들어가서 지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시게 되면은 저희 오빠도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북한에는 저희 오빠 이제 철원군에 있었는데. 철원군이 제일 그런데. 그렇죠. 예. 제일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어요. 네. 진짜 군대죠. 그렇죠. 그래. 이렇게 쌍안경,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군이 다 보인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쪽에서 북한군을 보셨습니까? 북한군 봤죠. 제가 가보니까 올라가면 얘들도 쌍안경 안에 들어오는 그 지역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여기도 갔죠. 한국도. 그 아마 체크하나 봐요. 시간별로. 그래서 아마 자기 근무 기록에다 기입하는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못 보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그 정도로 가까이 보입니까? 예, 600m예요. 600m인데 빤히 다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막 손질하며 들어오라 그리고 한 사람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 이제 전국구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부대 400개 이상을 돌아다니셨으면은 거의 정말 어느 부대다 할 것 없이 다 돌아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보통 그 총이나 무기 같은 거는 혹시 만져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저 관심 있죠. 군인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예, 저도 특전사 애들이 훈련하잖아요. 휴식 시간에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총도 좀 보자. 그럼 그 철모도 한번 써보고 예, 철모 쓰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 총 딱 쟀는데 총이 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가벼웠어요. 총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무게가. 예, 그렇죠. 이게 전투에 달려야 되는데 병사의 진을 빼는 건 무기가 빼거든요. 그 무게가 엄청 실려 있는데 얘가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잘 붙어요. 이게 아주, 예, 그래서 그 총을 하나 만들면서도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예, 살상 능력 어떻고 휴대할 때 얼마만큼 간편해야 되는가 이걸 다 했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총이 괜찮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쏴보진 못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총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이 좀 무거워야 이렇게 조준력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게 5대 그 조건 있잖아요. 의탁, 자세, 그다음 정확한 조준, 호흡, 격발 이거거든요. 네. 이게 5대 요소인데 총이 내가 의지를 해야지 총의 몸이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자세를 어떻게 잡는가, 자세에서 어떻게 딱 총을 잡고 있는가 이것이지. 근데 총을 항상 전투에다 놓고 내가 뛰다니는 게 아니고 총을 내가 메고 휴대하고 산도 오르고 강행군도 해야 되는데 총 무게가 매우 중요하죠. 북한 총 무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경량화됐잖아요. 근데 여하튼 4kg 미만이지 3.8kg. 예, 그리고 저도 권총을 오래 차고 다녔는데 권총도 역시 789g.
또 뭐 1kg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근데 러시아 떼떼근 종은 1.3kg에 만탄창했을 때 그건 정말 발목이 떨어지죠. 근데 북한이 백두산 권총은 780g입니다. 이름도 또 백두산 권총이에요. 네, 백두산이에요. 걔들이 백두산 좋아하잖아요. 원래 북한은 뭐. 네. 그래서 그 무게에 대한 건 그렇게 한번 구경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뭐 총 말고도 부대에 들어가서 물론 뭐 북한이랑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해요, 사실은. 네. 군사력이 됐던 경제력이 됐던 정말 비교 불가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북한에서 살다 온 만큼 또 비교할 때가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네. 경쟁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한국에 대한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 군인들도 이제는 뭐 북한 주적이라고 이제 그렇지. 지금 최근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주적이 됐고요. 북한은 뭐 이미 전에 이제는 뭐 몇십 년 동안 이제는 뭐 주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모자도 써보셨다 하셨는데 네. 모자는 어떻습니까? 모자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머리 좀 잡아주는 느낌? 아하. 예. 북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북한군 많잖아요. 뭐 철모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앉을 때 뭐 그저 요람처럼 또 뒹굴뒹굴 또 앉기도 하고. 진짜로 그렇게 앉아요? 앉아요. 얼마 좋은지 모자 몰라요. 위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그네 타듯이. 예,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앉으면, 진짜 편하네요. 뭐, 엉치가 이렇게 작으니까, 엉덩이 작으니까 철모 안에 속 들어가거든요. 어머나. 두 번째, 철모에 밥이 얼마나 잘 됩니까? 예. 철모에도 밥을 한다고요? 그럼요. 밥이 최고로 잘 돼요. 철모에. 그리고 또 다 닦고 여기다 벤티치라고. 그래, 뭐, 북한 철모는 뭐, 다방면으로 다 쓰이네요. 진짜 만능 철모죠, 뭐. 아니 근데 왜 모자에다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병, 북한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밥통이 또 그 구멍이 났다, 총에 맞아서. 또 밥통이 뭐 찌그러졌다. 할 때 네가 어떻게 밥을 먹겠냐. 이런 신병 기제라고 하거든요. 이 신병 기제 이용을 철모 때. 밥통이 뭐 총알이 맞았거나 할 때 그렇죠. 모자를 악조건. 이용해서. 악조건에서 네가 그래도 살아서 군사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 이런 걸 교육하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군부대에 들어가서는 기억이 남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설명을 지가 들어가 앉아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병사들이 사기를 보거나 심지어 강의할 때 강의하려고 올라올 때 저는 지금 대기하고 있고 막 줄 서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만 봐도 영화에서 나오는 미군들이 걸어 올라오는 느낌? 탁 덩치도 크고 움직이는 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요. 예, 그런 거 봐도 좀, 좋죠. 예, 좀 신심도 생기고, 맞아요. 예. 체격이 그리고 정말 헬기 부대 또 항공부대에 가봐도 북한이 한국군이 어찌저찌 말하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걸 여기 와서 실제 제가 같은 부대에 가서나 많이 느껴보지 일반 사람들이 말 들었으면 안 와요, 뭐. 북한군이 교육한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를 예. 한국 군 부대에 들어가 보니 한눈에 안겨왔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때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북한이 교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라. 그 다음에 이건 알지 말고 그것까지만 알고 너는 최고의 네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죽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앞좌석에 돌아올 기름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자포가라고. 예. 그렇게 교육하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화딱지 나죠. 예. 아파치 부대 이런 데는 못 가보셨어요? 대구 항공부대하고 제주 항공부대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는 좀 군사 기밀적인 이야기 돼서 제가 더 말은 못 하겠는데 저도 여하튼 좀 충격적인 거는 대한민국 군사력이요. 어느 정도인가. 전 세계에 없는 헬기가 30 몇 대인가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전 세계에 없는 미군도 가지고 있고 어려운. 그래요? 예.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내가 그분이 대대장 하시다가 이렇게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돼서 러시아 무기하고 미군 무기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어서 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헬기 상태가 장난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헬기 안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에서 얼음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 정도로 모든 설비가 좋고 조종사들이 편리도 좋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또 이 적군에 대해서 러시아 무기나 북한 무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또 배웠고요.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요. 아무튼
와, 전 세계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무기를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게는 좀 첨가해서 하실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요. 대한민국은 10개 있으면 하나만 있다고 말해요. 그건 여러분들, 예,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드러내놓는 걸 제가 이거 국군들 그러겠지. 행사할 때 이렇게 막 비밀인데. 예, 나올 때는 전투에서 써야 될 10개 있는데 진짜 한 개를 공개하는 것도 심사숙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북한은요, 한 개 있으면 한 10개를 공개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10개가 있다 하죠. 있다 하지. 그러니까 이것과의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잘 분간해 보셔야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신심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부대로 뭐 육해공군 다 가봤잖아요. 그 가보고 뭐 배 타고 뭐 섬에도 들어가 보고, 예, 섬에 뭐 백령도, 서총도 다 들어가 봤거든요. 군함은 혹시 타보셨어요? 예, 군함 탔어요. 들어올 때 군함도 타봤는데. 뭐 그리고 어땠습니까?